음, 여러분 혹시 모나리자 얼마짜리 작품인지 알고 계신가요? 최소가 2조 이상이다, 뭐 10조다, 28조다, 뭐 40조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그 가격 책정하는 게 보통 이런 기준이랍니다. 한 해 루브르에 방문하는 관람객이 보통 모나리자를 꼭 보겠다라고 오는 사람이 다수기 때문에 여행에 대한 구매력 혹은 뭐 입장료 이런 거로 책정했을 때 보통 뭐 20조 이상이다 이러다 보니까 그 가격을 부르는데, 사실 뭐 부르는 게 값인 거죠. 프랑스에서 어차피 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일부러 더 비싸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그림 뭐 같아요? 물어보면 일반적으로 어느 국가에 물어봐도 80% 이상은 모나리자 얘기할 정도로 우리에게 익숙한 그림이 그 모나리자죠. 자, 그 작품이 왜 이렇게 비쌀까? 거기에 대해서 오늘 하나의 미술사적인 에피소드로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그 중심에 예상외로 뜬금없이 피카소가 있습니다. 1911년에 모나리자 도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 범인으로 피카소가 지목이 됐던 거죠. 왜 그런 상황이 됐냐면 20세기 초의 그 분위기가 뭐 벨 에포크에서 좋은 시대 막 한창 예술 파리지앵들 다 파리에 모여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루브르도 예술의 성지였던 건 당시에도 당연했고요. 피카소도 많이 구경 갔던 거죠. 그 중에 피카소의 악동 친구들이 지하에 유물이 있는 공간은 워낙 쉽게 들락날락할 수 있어서 조각 같은 거 몇 개 이렇게 훔쳐서 갖다 주고 했던 거죠. 그 이력 때문에 피카소가 모나리자를 훔친 게 아니냐 의심을 받게 됐었던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 알고 봤더니 새로운 범인이 잡히게 되고요. 범인은 이탈리아 출신의 빈센초 페루자란 인물이었는데요. 피카소가 누명은 벗게 된 거죠. 근데 이 페루자는 어떻게 또 이 작품을 훔쳤을까? 이게 당시에 몇 주 동안 막 이슈가 되다 보니까 큰 논란이 있었다는데요. 생각보다 되게 쉽게 훔쳤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친구 대신에 루브르에서 이렇게 페인트 칠하는 아르바이트처럼 일을 좀 했었답니다. 그러고 나서 공간을 잘 익혀뒀다가 사람들 없는 틈을 타서 모나리자 떼서 그거 그냥 그림 잘라내고 품에 뿜고 유유히 걸어 나왔다는 거죠. 자, 그때까지만 해도 루브르의 모나리자가 특별 대접을 받는 그림이 아니었고요. 다른 그림들하고 이렇게 똑같이 걸려 있어서 누구라도 와서 가까이서 관찰하고 직접 모작도 할 수 있는 작품이었기 때문에 이렇게나 쉽게 훔쳐나온 거죠. 근데 아이러니한 건 모나리자가 그렇게 다른 작품하고 걸려있을 때는 큰 관심도 안 갖던 사람들이 모나리자가 도난당해서 그 자리가 이렇게 텅 비어있자 당시 이 언론 사진처럼 그 비어있는 장소 이렇게 보면서 모나리자를 막 그리워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 페루자가 결국 잡힙니다. 이 작품을 이탈리아의 우피치 미술관에 팔아먹으려고 하다가 잡혔던 건데요. 잡혔을 때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다빈치는 이탈리아 예술가고 나는 이 고국으로 이 작품을 돌려보내기 위해 훔쳤다. 그럴싸하게 말한 덕분에 이 사람이 그 이탈리아 법정에서 7개월 형만 선고받고 오히려 국가적 영웅 평가받으면서 애국자다 막 이러면서 풀려나는 상황이 된 거죠. 사실 돈 벌려고 훔친 건데 국가 영웅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에 와서 이게 스토리가 좀 더 밝혀진 건 모나리자가 도난당했다는 게 알려지고 다시 되찾아졌을 때 나는 모나리자를 샀다라고 얘기하는 숨겨진 대부호 6명이 그 실제 모나리자 모작 6개가 발견이 됐답니다. 요게 어떻게 된 사연이냐면 발피에르노라고 보통 기록되는 의문의 인물이 그 페루자한테 가서 내가 돈을 줄 테니 모나리자 좀 훔쳐와라 라고 시킨 거죠. 그래서 페루자가 훔쳐와서 발피에르노에게 작품을 주려고 했는데 괜찮다, 작품 너 갖고 의뢰금도 너 가져 하고 발피에르노가 사라졌다는 거죠. 아싸 개이득 하고 모나리자도 팔아먹으려고 했던 건데, 발피에르노의 계획은 미리 준비해놨던 모나리자 모작 챙겨뒀다가 사라지자마자 바로 대부호들한테 접근해서 그 6개를 팔아먹은 거죠. 이게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기 때문에 그 부호들은 모나리자 사라졌다고 했을 때 되찾아줘야지 이런 거보다는 내 수장고에 내 개인용으로 소장할 수 있겠구나 싶어서 남몰래 그걸 사버렸었는데, 범인이 밝혀지고 모나리자가 돌아오니까 가짜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이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애국자 전혀 아닌 거죠. 그냥 돈 욕심 많은 도둑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 나니까 이제 모나리자가 좀 특별한 대우를 받게 되고요. 저희가 저번에 영상으로 소개해드린 것처럼 이렇게 방탄유리 속에서 우리가 무슨 신화처럼 감상하는 상황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작품이라는 게 단순히 기법 이런 거로만 우리가 감동한다기보단 작가의 삶이나 그게 어떤 역사를 겪었는가 이런 것들이 다 그 작품에 대한 신화와 가치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모나리자도 사실 그런 게 좀 많이 덧붙여져 있는 작품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혹시 이 얘기 관심 있으시다면 피카소 명작 스캔들이란 영화로 쉽게 만나보실 수 있을 거고요. 늘 구독하기, 좋아요 도와주시길 오늘도 거듭 부탁을 드리며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서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